자,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오늘이 며칠? 12일인가요? 12일 수요일이죠. 오늘도 오후 저녁 10시 10분 지나고 있네요. 오늘도 1시간 정도 일찍 끝났는데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지하주차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차 빼기가 힘드네요. 일단 주차를 좀 빼고 이렇게 옛날에 이제 지하주차장 들어가다가 차 밑에 사이드 스텝을 한번 긁어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20만원 깨졌었거든요. 덴트집에다 맡기는데. 그래가지고 민감해서 지하주차장 잘 안 들어가는데 어쨌든 어제 돈 얘기를 좀 했었는데 오늘도 좀 그 얘기를 마저 이어서 하고 싶어요. 이제 오늘도 사실 제가 물건을 사면서 느낀 건데, 이제 옷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외투도 산지 한 2년 반 정도 된 거거든요. 그때 이것도 사실 2월 상품으로 싸게 산 거였는데 17만원인가 그 정도 줬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정가는 꽤 비쌀 텐데. 그래서 오늘도 이제 새 옷을 좀 사야겠다 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겨울옷도 다 비싸더라고요. 뭐 싸도 한 2-30은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되게 돈 10,000원이라도 어떻게 더 싼 거 없나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 물론 아예 막 브랜드도 없고 뭐 이런 거는 뭐 한 3-4만원짜리도 있을 건데, 또 이제는 이제 너무 그런 거는 사기가 싫은 거지. 이제 사실 거위털 들어갔다고 비싼 건데, 거기 이제 뭐 거위털을 넣었을지 뭘 넣었을지 그거는 이제 브랜드가 없으면 이제 사실 신뢰가 잘 안 가잖아요. 물론 이제 원가를 따지자면은 뭐 충분히 그 가격에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어떤 그런 제품은 브랜드가 없으면 또 사기가 싫더라고. 사람 마음이 또 그렇더라고요. 옛날에는 또 마냥 어릴 때는 그냥 싼 게 최고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살다 보면은 싼 거는 또 싼 이유가 있고, 비싼 거는 뭐 100%는 아닐지언정 비싼 이유가 항상 어느 정도는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걸 알아보면서 기왕 사는 건데 또 이것저것 비교하고 막 뭐가 뭐 1,000원 더 싸고 막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죠, 하다 보면. 그래서 뭔가 사람이 구질구질해진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되게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야, 나도 좀 가격표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그게 좋아? 그럼 그거 사지 뭐, 이런 한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그래서 옷 고르는데 이제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면 짧게 한 건데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고민을 막 하는 거지. 이게 지금 25만원인데 내가 이거를 살만한 가치가 과연 있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사도 될까, 뭔가 좀 부담되는 것 같기도 하고, 25만원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막 이런 생각을 이제 막 하는 거지. 그래서 뭐 결국 큰맘 먹고 그냥 결제를 하긴 했는데, 사실 또 지금 결제하면서 할부로 할 걸 이러면서 괜히 일시불로 해가지고 지금 그때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일시불로 했어요. 그래서 조금 후회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돈이 뭐 그렇게 풍족하지 않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제약이 생기는 것 같고, 이런저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그 가난하고 뭐 부유하다 이 기준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해. 하고 싶은 게 뭔가 있는데 어떤 금전적인 제약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그냥 가난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막 돈이 별로 그렇게 없어. 그냥 소소해. 그냥 그냥저냥 근근히 먹고 사는데 별로 그렇게 원하는 게 없어. 그래서 특별히 충족되지 않는 어떤 욕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 라고 한다면 뭐 그건 딱히 가난하다라고 할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떻게 가난 어떤 부유함에라는 것이 어떤 절대치가 꼭 있는 건 아니지만 되게 상대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또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상대적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뭐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비춰봤을 때 뭐 하고 싶은 게 그렇게 또 남들보다 막 거창하진 않아. 어디 뭐 외제차 막 수억 원짜리 막 이런 걸 타고 다니면서 막 호화스러운 호화 생활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드는데, 소소하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소소하게 하는 것도 또 그렇게 가격이 뭐 저렴하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또 그러면 이제 근데 그것도 이제 내 수준에서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저는 그 가난이라는 기준에 비춰봤을 때 가난한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내가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내가 만약에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어. 그래도 당연히 그때 가서는 또 어떤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고, 물론 이제 로또 1등이라고 해서 막 지금에 와서는 인생이 막 역전된다 이 수준의 금액은 당연히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중산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경로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항상 생각하는 게, 그때도 말했듯이 일확천금 얘기했었죠. 일확천금을 할 수 있는 방법, 쉽게 돈 버는 방법, 그런 것들 그냥 생각하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뭐 그냥 뭐 힘들겠죠. 근데 이제 그래도 로또에 당첨이 되면 뭐 집 한 채는 생기지 않겠습니까? 뭐 평생 벌 돈을 그거 한 번으로 벌었다는 것만 해도 사실 누구한테 말해도 평생 일을 해서 10억을 벌 수 있다라는 걸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10억이 쉬운 금액은 아니죠. 뭐 누구한테는 뭐 별거 아닌 금액일 수 있어도 평생 일해서 내가 10억을 번다? 사실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한 방에, 요즘 로또 한 당첨되면 1등 당첨되면 15억 정도 주나요? 16억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생이 분명 바뀌긴 하겠죠. 사실 근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아니 너는 뭐 네가 사는 곳에서 충실하지 않고 뭐 그런 것만 생각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애가 있어요. 뭐 어릴 때부터 뭐 돈을 자기가 벌었다, 계속 뭐 쉼 없이 계속해서 벌었다, 그래서 뭘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게, 뭐 노력하면은 네가 뭐 부자는 못 되더라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는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 남부럽지 않다라는 기준이 되게 애매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남부럽지 않다라는 기준도 사실 뭐 절대값으로 보면은 그렇게 만만한 어떤 그런 기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노력을 했다고 해서 그 기준에 갈 수 있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좀 느낀 건데, 노력을 했다라고 해서 그 어떤 보상을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90% 이상 보상받을 수 있는 거는 성적? 학창시절 때 성적? 그 외에는 뭐 없는 것 같아요. 사회에 나가서 노력으로 해서 자기가 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남들은 노력 안 하나? 그러면 이제 거기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노력을 했을 때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데, 사실 그것도 100%는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또 웃긴 게, 운이 좋으면은 뭐 노력한 거에 대해서 100%도 아니고 뭐 200%, 1000% 보상도 받게 되는 게 또 사회의 시스템이죠. 좀 약간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뭐 사실 뭐 그런 노력을 해라 뭐 이런 말을 사실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물론 안 하고서 성공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노력이 이제 기반이 돼야 되고, 뭐 그 노력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인 개념인데, 어쨌든 무언가의 각자의 분야에 있어서 뭔가 필요한 일이 있겠죠. 그런 걸 하고 준비를 해야 그에 맞는 보상을 얻는 건 맞는데, 사실 또 그건 소수라는 거지. 그렇게 한 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가 맞는데,
좀 그게 아무래도 힘들겠죠. 지금 여기서는 뭐 옆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뭐 월급을 어떻게 올린다? 물론 이제 어디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것 되게 말이 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 물론 이게 또 되게 징징대는 어떤 그런 소리도 들릴 수도 있겠는데 미래가 안 그려지는 거죠. 미래가 안 그려지니까 미래가 안 그려지니까 이제 어떤 그런 경로도 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돈 벌려면은 결국 뭔가 다른 걸 이제 해야 되는데 다른 것도 글쎄요 잘하는 게 있어야 시도를 할 텐데 원래는 사실 저도 어떤 이제 작가를 하려고 그랬어요. 작가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실 뭐 예체능이 어디 가나 마찬가지겠지만 안 팔리는 그런 건 이제 돈을 못 벌죠. 근데 예체능은 이제 상위 뭐 한 1%가 다 독식을 하는 그런 세계잖아요. 우승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뭐 글먹이라고 하는데 글로 밥 벌어먹는다 그러한 비율이 거의 힘들 거예요. 차라리 그냥 어디 회사 월급 받아먹는 것보다 글로 밥 벌어먹는다. 사실 그걸 이제 금방 깨달았기 때문에 금방 또 접었죠. 뭐 접었다라기보다는 뭐 아직 어느 정도 언젠가 때 되면 한번 취미 삼아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결국 그런 예체능 세계는 재능이 거의 80~90%를 결정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항상 뭐 뉴스에 보잖아요. 뭐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뭐 글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다 뭐 이런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 당연히 왜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재능이 있던 사람들이니까 뭐 다른 일을 하다가도 전혀 관련한 다른 일을 하다가도 원래 재능이 있었으니까 그걸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뭐 어디 명문대를 나와서 뭐 누구한테 배우고 뭐 이랬다고 해도 재능이 없으면 실패하죠. 그런 세계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제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뭐 사실 그렇게 막 재능이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글 좀 대충 끄적끄적 할 수 있는 수준, 아마추어보다 좀 나은 수준, 뭐 이런 수준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돈의 노예라고 봐야 돼. 나는 돈이 최고지. 돈이 최고. 다른 가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살면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모든 만물의 어떤 걱정의 모든 근원은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돈만 있다면, 충분한 돈만 있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뭐 그게 꼭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뭐 이렇게 돈에 막 얽매여서 사는 사람 치고 그게 또 돈을 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던 일을 잘 하다 보니까 성공을 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 뭐 돈이 온다 뭐 이런 케이스가 사실 더 많은데 나는 돈을 뭐 벌어야겠어, 가난하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야겠어 라고 막 악착같이 돈에 얽매이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돈과는 멀어지는 게 아닌가, 경험상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항상 뭐 허황된 공상이나 하면서 허송 세월이나 하고 뭐 자기의 일에 충실하지 않느냐 뭐 또 그건 아닌데, 요즘 세상에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고는 뭐 어디 버틸 수 있는 곳이 있겠습니까? 다 아르바이트만 해도 건성건성을 하면 바로 잘리는데, 근데 이제 그렇진 못한 거지. 남들만큼 막 치열하게 막 그렇게 막 오늘 아니면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데 매일같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면 또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타고난 거고, 그렇게 살았다라고는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대충 산 건 또 아니거든. 막 산 거는 아닌데 막 산 거에 대한 결과가 좀 실망스러울 뿐인 거죠. 뭐 실망할 것도 없지. 사실 내 자신의 어떤 결과인데. 근데 좀 더 바라는 게 현실보다는 좀 더 많았다, 뭐 이런 식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네요. 항상 막 1시간 2시간 동안 물건 비교해서 한 만원 싸게 샀어. 그럼 이제 기분은 좋은데 뒤돌아서서는 내가 이 돈 만원에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막 누구는 막 한 달 카드값만 수천만 원을 낸다는데, 저도 이제 또 그 생각이 드는 게, 카드값 얘기 나와서 하는 소리인데, 막 카드값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거의 대다수죠. 근데 그래서 이거 뭔가 전산으로 난 거 아닌가? 항상 이런 생각을 했었어, 옛날에는. 이제 그래가지고 한번 그 내역을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 보통 이제 카드값은 한 달 2월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월분에 쓴 게 10월 달에 결제를 하는 거고, 11월 달에는 이제 10월 달에 쓴 걸 결제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 근데 보면은 맞다 그거지, 맞다 그거지 하고 다 내용마다 다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 짓을 내가 한 3번 한 이후로 전산 오류는 없겠다, 당연히 컴퓨터가 하는 일인데 오류는 없겠지 하고 인정을 해버렸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카드값 내는데, 카드 한도 맨날 올릴 수 있다고 문자가 맨날 와요. 카드 한도 올리라고. 근데 뭐 이미 지금 한도도 내 월급을 한 2배 3배는 초과해 있는데 뭐 올려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올리라고 하면 내가 성실히 카드 쓰고 있었다는 얘기니까 뭐 기분은 좋은데 굳이 뭐 의미가 없는 거죠. 뭐 알뜰한 생활도 알뜰한 생활인데, 애초에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도 않죠. 그냥 좋은 거 사 그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또 어떻게 우리 부모님 세대가 되게 대단한 거예요. 막상 저는 이제 제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먹고 사는 것도 쉽지가 않죠. 고정으로 지출 비용만, 한 사람당 지출 비용만 제가 지금 고정으로 나가는 게 한 6, 70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정 지출이라는 건 내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만 하는데도, 먹는 거, 뭐 생필품, 뭐 이런 거, 뭐 공과금, 집세, 뭐 이런 거 나는 데만 한 6, 70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것만 하는데도. 그렇게 따졌을 때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애 하나만 키우더라도 한 가정에 거의 뭐 돈 100만 원은 고정 지출 나갈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감당을 하면서 나름 이제 자기 생활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도착을 했네요.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좀 뭔가 오늘 좀 징징대는 얘기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좀 아닌 것 같다 싶은 얘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내일 그럼 뵙겠습니다.